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윤환의 건강TV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은 애들은 가. 19금 이상만 되는 분들만 오시고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정력제라고 하는 부분. 참 이런 것들을 21세기에 얘기하려니까 조금 좀 거시기 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애들은 가. 몸에 좋아.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뭐 정력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썰들이 있죠. 요걸 또 이제 과학적으로 막 분석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의에서 나온 근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조직, 기관 비슷한 형태의 것을 먹게 되면 그 부분이 좋아진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머리가 좀 나빠. 그러면 머리와 비슷하게 생긴 것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대. 호두. 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허리 아파. 이러면 어르신들이 먹었던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진해. 참, 진해 말고 또 일반 서민들이 허리에 좋으라고 먹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감자 포테토 아니고요. 돼지의 등뼈를 감자라고 하고, 돼지의 등뼈는 사람의 등뼈와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걸 먹어주면 사람의 등뼈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최근에는 호두에 있는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이랄지 감자와 같은 곳에 있는 다양한 콘주로이틴과 같은 성분들, 또는 콜라겐이라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도 영양적인 지원을 해줘서 그 부위가 좋아진다라고 과학적 증명들이 되곤 있지만, 그래도 근간이 됐던 마인드는 모양이 비슷한 식재료. 두 번째가 현대 과학으로 보면은 이게 참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샤머니즘적인 접근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위에 있는 어떤 물건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이런 정령 사상은요, 어떤 게 있느냐, 동물들이 생활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내가 그 동물을 먹으면 내 몸으로 온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정력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막 여러 마리 거느리고 있는 동물들을 주로 선호하죠. 자,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럼 물개. 물개는 보면은요,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이 몇십 마리 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 물개라는 애는 얼마나 정력이 세면 저 많은 암컷들을 다 거느리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저 물개의 무언가를 먹으면 나도 그 영혼이 와서 으라차차차.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물개의 고기, 요런 것도 몸에 좋다. 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분이 요거 좀 분석 좀 해달라고 요만한 병에 여기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담아갖고 온 거예요. 기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오메가3 계열의 지방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기름이 다 있어? 이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그 마요네즈 병이 한 절반 따라있던 그 기름이 한 50만 원어치라고. 네? 무슨 기름이 50만 원어치예요? 물개 기름. 먹어둘 걸 그랬나? 정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남자는 피가 잘 돌아야 되거든요. 오메가3라고 하는 것이 혈관을 좀 넓혀주고요. 지저분한 혈관, 지저분한 피를 좀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특성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피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잘 도니까 정력 증가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참.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바닷속에서 사는 애, 장어. 물속에 들어가서 장어를 보면은 헤엄을 치는데요, 지느러미가 얼마나요? 장어는 요만하잖아요. 그 조그만한 애가 그걸 가지고 막 추염을 치니까 우리가 장어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일단 장어는 스태미너식이다. 지방이 많아서 먹으면 좀 확 올라오는 면이 있거든요. 콜레스테롤 함량도 높아요. 거기다 또 오메가3.
자, 그런데 장어 먹을 때 꼬리가 다다. 꼬리를 먹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어가 그렇게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쳐 가는데 저 힘의 근원이 저기다. 식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장어의 꼬리 지느러미나 장어의 몸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으라차차차. 자, 마지막 세 번째, 현대과학이에요.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제 체계화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과학적이 되다 보니까 정력제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넘어가고 이 보약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정력제 식품의 그 이음새 부분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저는 그걸 이제 스쿠알렌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스쿠알렌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시면 50대. 자, 스쿠알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냥 뭐 한 1990년도 한 중반? 그때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스쿠알렌이라는 거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었죠. 왜? 좋대서. 스쿠알렌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는요 콜레스테롤의 전구체예요. 그럼 지금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콜레스테롤 수치 가뜩이나 높은데 거기에 굳이 재료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정답. 근데 이 스쿠알렌이 국민적인 대박을 터뜨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마케팅적인 게 좀 있었다고 봐요. 그 스쿠알렌을 어디서 얻냐 하면요, 심해 상어의 간류에서 얻어요. 심해에 살고 있는 상어의 간을 보면은 간이 이만해. 근데 그 중에 50% 이상이 기름이야. 그 기름 속에 스쿠알렌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뇌리에 꽂힌 건 심해 상어의 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심해 상어라는 말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그 샤머니즘적인 마인드, 얘는 정말 힘이 좋을 거야, 생명력이 으리으리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티브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스쿠알렌은 당시 중년 남자들의 그 집 그리고 식탁 위에는 그것들이 있었죠. 가격도 굉장히 비쌌어요. 으라차차차. 그래서 지금 스쿠알렌 그러면은 50대들은 그때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드셨으니까. 하지만 지금 한 30대, 40대만 하더라도 좀 다른 친구들은 스쿠알렌이 뭐예요? 이렇게 하겠죠. 새로운 뭔가 이게 용어가 특이한 이런 것들은 그 세대에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았던 정력제 또는 보양식 같은 경우들은 세대의 흐름이 잘 먹지 못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데에서 육류 단백질이나 고지방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영양소의 어떤 부족 부분이 메꿔지면서 사람은 뭔가 확 올라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렇기 때문에 현대는 과거의 그런 보양식이 아니라 현대의 보양식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과거에는 없는 상황에서 채워주는 게 보양식이었다면 최근은 너무 많이 먹은 상태에서 빼주는 것이 보양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소랄지 또는 과일이랄지 뭔가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의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현대의 보양식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가장 좋은 정력제, 가장 좋은 보양식은요, 운동이에요. 운동해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